지금 중국 정치의 중심부인 중난하이에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단 하나의 문건이 조용히 떠돌고 있다. 그 이름은 403호 극비 명령. 이 문건은 표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식 발표도 없다. 그러나 군부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은밀히 회람되고 있으며 내부 고위층들조차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문건의 핵심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중난하이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금 군을 장악하고 있는 장여우샤는 쿠데타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정당성을 가진 위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시나리오다. 시진핑이 병상에 있을 때 스스로 서명한 위임 명령서라면 지금 군부의 움직임은 반란이 아니라 명령 수행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셈이고 장여우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 중인 셈이다. 이 문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순간 중국 권력 구조 전체가 다시 그려질 수도 있다. 403호 문건은 2024년 7월 말, 정확히는 시진핑이 서산의 특급 군 의료시설에 입원했던 시점에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일본과 대만 일부 외신에서는 중국 최고 지도자 건강 이상설을 보도하며 시진핑이 2주 이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베이징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서산에 특별히 외부 통신이 차단된 군 병원이 한동안 봉쇄되었다는 정보가 퍼졌다. 이 기간 동안 시진핑은 고열과 호흡기 이상, 혈압 불안정 증세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다는 진단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403호 명령이다. 문건은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시 중앙서기처 1석이었던 차이치가 직접 정리하고 군사위 통신보안팀이 입회한 가운데 서명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문건의 형식은 비상상황 시 국가군사통제의 임시위임 조치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일반적인 군령 문서 형식과는 달리 문장마다 수기 서명과 날인이 병기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기밀 취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은 7월 28일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문건 상단에는 당 사상 핵심의 건강 회복 시까지 발동 가능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본 문건은 21일간의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통제 위임자로 명기된 인물이다. 바로 장여우샤. 문건에는 해당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내 통제권 및 군사작전 승인 권한을 장여우샤 동지에게 위임한다고 명확히 쓰여 있다. 추가로 지휘계통은 기존 당 중앙 지휘 라인을 존중하되 상황에 따라 위임자의 독립 판단을 허용한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장여우샤가 군내 독립 행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 수표를 시진핑 본인이 넘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문건 발효 조건으로 의료진의 판단 또는 위임자의 판단 하에 발효 시작이라는 구절도 있어 실질적인 발동 결정권이 장여우샤 본인에게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 시진핑은 이 문건이 일종의 의료 비상 위임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큰 문제 없이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건강이 호전되어 복귀를 시도했을 때 이미 장여우샤가 그 문건의 원본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사중 전회를 앞두고 벌어진 대대적인 군 인사 숙청과 맞물려 내부에서는 장여우샤가 아직도 403호 원본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403호 문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법적 효력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한시적 임시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문구를 분석해보면 권한 범위와 회수 조건 모두가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문건의 효력은 21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위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는 조항은 실질적으로 장여우샤 본인이 스스로 발효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조항은 중국 공산당 내 어떠한 내부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자는 시진핑 본인으로 명기되어 있고 날인 역시 시진핑 사무국의 공식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문건에는 후속 보고 및 회수 절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위임의 시작은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위임 종료 조건이나 복귀 절차는 오히려 의료진의 완치 판정
또는 위임자의 자율 판단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는 식으로 작성돼 있다. 이 구절은 시진핑 본인이 회복하더라도 장여우샤가 완치가 아니며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이라고 주장할 경우 계속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당내 권한 위임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이 문건이 단순한 의료 위임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남겨둔 정치용 보험 문건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자면 7월 말 자신의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의도치 않게 권력의 빈 공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빠르게 결제한 문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위임, 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결국 자기 목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명을 주도했던 차이치 역시 해당 문건이 장여우샤의 장기적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403호 문건은 군사위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암호화 사본이 생성되었고 이 중 일부는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제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병상에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찾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공안부장 왕샤오피오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문건의 회수를 시도했지만 장여우샤 측에서는 본 문건은 효력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폐기 여부는 군사위 내부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본 문건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진핑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장여우샤를 독대했으나 양측 간 문건 해석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여우샤는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절차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진핑은 정상 복귀 이후 군 통제는 당연히 당 중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10월 16일부터 벌어진 군부 숙청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장여우샤는 갑작스럽게 군사위 소속의 9명을 기율 위반 혐의로 직무 정지시켰고 국방부 발표를 통해 전국에 통보했다. 발표 시점은 시진핑이 남방 순시 중이었고 당중앙 정치국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다. 더불어 국방부 발표 이전에 어떤 내부 회의나 정치국 보고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장여우샤의 단독 결정으로 보인다. 당연히 시진핑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 발표 이후 시진핑은 사흘 동안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중난하이 집무실에 집거했다는 정보가 확산되었고 이 시기를 전후해 공산당 내부 위챗 그룹과 보안 채널을 통해 403호 문건에 대한 언급이 급증했다. 내부에서는 장여우샤가 해당 문건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군부 내에서 요약문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군사통제권 위임이라는 문구는 당시 숙청된 인사들이 시진핑 직계였다는 사실과 맞물려 사실상 장여우샤가 문건의 잔존 효력을 명분 삼아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시진핑의 대응은 의외로 조용했다. 과거 같았으면 비공개 회의나 단기관지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시진핑 본인도 해당 문건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시진핑이 직접 403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신 군내 지휘체계는 여전히 당 중앙을 중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이 같은 반응은 오히려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작용했다. 10월 16일부터 시작된 군부 숙청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시점에서 403호 문건이 다시 소환되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불과 사흘 사이에 80명 이상에 달하는 군 간부들에 대해 기율 위반 혐의를 공식 발표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용된 인물들이었다. 내부 명단에는 하웨이둥 푸오화 등 과거 시진핑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숙청은 단순한 인사 개편의 수준을 넘는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 시점에서 군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되던 403호 요약문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부 근거 자료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상적인 대목은 군사위 기율위가 발표한 문서 중 일부가 전 최고 지도자의 위임에 따라
일부 권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당과 국가의 비상통치 원칙에 따른다. 이원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명확하게 403호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해당 문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장여우시아가 공개적으로 문건을 꺼내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방부 발표 이후 중앙TV나 신화사 등 관영 언론은 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고 오히려 당 중앙의 통일적 군사 통제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론만 반복하며 상황을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개에 대해 시진핑 본인은 단 한 차례도 반박하거나 비공식적으로라도 문건은 조작이라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침묵은 내부 해석을 더욱 자극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이미 내부에서 군사권을 포기했으며 민정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고 일부 중화권 매체는 시진핑은 정치적 명예퇴진을 준비 중이라는 추측까지 내놓았다. 반면 여전히 당내 핵심 권력은 시진핑에게 있으므로 군권 상실은 일시적 균형 조정일 뿐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군 내부에서 시진핑의 이름이 최고사령관으로 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여우샤가 지휘하는 군부는 지금 사실상 신중립 상태를 선언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군사 분석기관들은 최근 403호 문건 관련 비공식 보고서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은 중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군사 쿠데타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외교가에서는 문건의 실체보다는 그것이 불러온 권력 균형 변화를 더 중요하게 본다. 예컨대 독일의 슈피겔은 장여우샤는 더 이상 그림자 권력이 아니다. 그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만의 싱크탱크는 403호 문건은 향후 중화권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이 아닌 군 내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략적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부의 반응도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웨이보나 위챗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403, 비상위임, 서산문건 같은 키워드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게시물은 빠르게 삭제되었다. 그러나 검열 속에서도 1대1로의 주인을 누가 교체했는가, 장여우샤의 군복이 달라졌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들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환기에 대한 직감적 인식이 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숙청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니라 정치체계의 전환선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누가 무엇을 지시했든 군이 더 이상 당의 군대가 아니라 장여우샤의 군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403호 문건은 더 이상 문서 자체의 진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건이 만들어낸 현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현실은 지금도 시진핑 체제를 서서히 옥죄고 있다. 더불어 이 문건이 처음 서명될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은 군 내부의 권력 정당성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명분을 제시하는 은밀한 헌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장여우샤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한 무기다. 403호 문건은 어쩌면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가 만들어낸 파장은 중국 현대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2024년 여름 서산 병상에서 서명된 한 통의 위임장은 단순한 의료 대리 통지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고 그 수단은 결국 자신이 가장 믿었던 인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시진핑은 임시라는 단어에 기대었지만 장여우샤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그 자리를 채웠다. 지금 그 문건은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그 효력은 암묵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장여우샤가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구실로만 쓰인 것이 아니다. 403호는 중난하이 내부에서 진행 중인 권력 이동을 제도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반대로 시진핑 체제의 붕괴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리고 내부 인사들조차도 이 문건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 기관지도, 외교 라인도, 심지어 시진핑 측근들조차 403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을 회피한다. 그만큼 이 문건은 위험한 진실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만약 장여우샤가 이 문건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면 그는 단지 군부의 지도자가 아니라 중국 체제의 임시 통치자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문건을 국제사회의 일부라도 공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진핑의 통치 정당성을 뒤흔드는 결정적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중난하인은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그 내부는 날선 칼날이 오가는 정중동의 시간이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지만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각자의 노선을 위해, 그리고 권력의 다음 주인을 결정하기 위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이 모든 흐름은 시진핑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병상에서 서명을 했고 복귀한 이후에도 해당 문건을 부정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명확한 수긍이 된다. 나는 그때 무력했다는 고백이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일거에 전복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 선언도 없이 누군가의 계단을 밟듯 한 걸음씩 내려오고 있다. 그 끝에 시진핑이 있을지 아니면 그를 대신할 또 다른 이름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403호라는 이름의 이 문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있다. 군은 이미 그 문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은 그 문건에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은 점점 더 그 존재를 눈치채고 있다. 한 장의 종이가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권력은 사람의 손을 떠났다는 증거다.